다문화란 여러 나라의 문화를 연계시키고 반영하고 적용하는 것으로 각 문화의 차별화를 강조하고 문화의 다양성을 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문화 사회란 한 국가나 지역 사회 속의 다른 인종, 민족, 계급 등 여러 집단이 자신의 문화와 함께 존재하는 사회를 말하며 가치, 규범, 언어, 생활 방식 등 모든 부분에서 문화적 다양성이 존재합니다. 국제결혼은 우리 사회의 보편적인 결혼 형태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데요. 성비 불균형의 심화, 양성평등 의식의 확산, 신자유주의와 국제이주 등 국내외적 요인은 국제결혼을 증가시켰습니다. 한국인이 유학, 사업, 혹은 여행을 통해 외국인과 결혼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농촌 지역에서는 여성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남아시아 출신 여성과의 결혼이 급격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다문화 부부에게서 출생한 자녀는 8만 9천여 명으로 2012년과 비교하여 2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이주 규모가 커지고 급증하는 외국인 이주민을 인구학적, 경제적, 사회적 측면에서 국가의 인적 자원으로 인정하고 그들을 위한 한국어 교육, 경제적 지원과 생활 안정을 위한 일련의 사회 서비스가 제공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국제결혼과 다문화 가정의 확산은 단순한 개인적 선택을 넘어 사회 구조적 문제로 이어지며 다양한 갈등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갈등의 가장 대표적인 예로는 문화적 차이와 언어 장벽으로 인한 갈등이 있는데요. 특히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은 언어와 문화 적응 문제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한국어에 익숙하지 않은 부모 아래에서 자란 아이들은 학교에서 차별과 놀림의 대상이 되기 쉽고 이는 학업 성취도 저하와 사회적 소외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일부 한국인들의 편견과 다문화 가정에 대한 부정적 시선은 자녀들에게 심리적 상처를 남기며 이러한 차별은 여전히 사회 전반에 남아 있습니다. 국제결혼 과정에서도 문제는 발생합니다. 일부 결혼중개업체는 불법적으로 운영되며 외국 여성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한국으로 데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가정 내 불균형한 권력관계를 야기하고 심각한 경우 가정폭력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동남아 출신 여성들이 한국 국적 취득 후 이혼하거나 잠적하는 사례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제결혼이 개인적 이득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우리나라 외 다른 국가의 현황을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캐나다는 2021년 기준으로 전체 인구의 약 26.5%가 가시적 소수로 분류되었습니다. 이때 가시적 소수란 캐나다에서 사용되는 공식적인 인구 통계 용어로 외모로 인해 주류 사회와 구분되는 소수 인종 집단을 의미합니다. 캐나다는 다문화주의를 국가 정체성의 핵심으로 삼고 있으며 이를 통해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시민들의 평등한 참여와 포용을 추구하고 있으며 오랜 기간 동안 국가의 핵심 가치로 자리매김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일부 캐나다인들이 다문화주의 모델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으며 문화적 동화를 선호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4년 LA타임즈 기사를 보면 실제로 높은 이민자 수용이 주택가격 폭등과 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졌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다문화주의에 대한 대중적 지지가 약화되고 있고 정치권 내에서도 반다문화적 정서를 담은 발언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캐나다 국민의 10명 중 6명이 현재 이민자 수용이 과도하다고 응답하였습니다. 한편 캐나다에서 다문화 가정이나 이민자 다양한 인종적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겪는 문제점은 언어 장벽과 의사소통 문제, 고용차별 및 과소평가, 인종차별 및 혐오 범죄, 사회적 고립과 소속감, 결여주거 불안정, 정체성 혼란 및 세대 갈등 등이 있습니다. 캐나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9년에서 2022년 사이 인종차별 동기 혐오 범죄가 72% 증가했다고 합니다. 특히 아시아계, 무슬림, 흑인, 유대인 등 특정 집단 대상의 혐오 범죄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정체성 혼란 및 세대 갈등 경우에 자녀 세대는 캐나다 문화에 동화되려 하고 부모 세대는 모국 문화를 유지하려 해 세대 간 문화 충돌이 발생합니다. 일본은 2024년 일본 내 외국인 거주자 수가 약 376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3%를 차지하며 주요 국적은 중국, 베트남, 한국, 필리핀, 브라질 등입니다. 일본은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수용을 확대하고 있지만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의 제도적, 사회적 문제가 존재하기에 아직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다음으로 전달체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다문화 정책의 전달체계에는 여성가족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법무부가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첫 번째, 다누리 콜센터를 통해 다문화 가족에게 다양한 언어로 상담과 정보를 제공합니다. 두 번째, 다누리 포털을 통해 한국의 정책, 서비스, 생활 등 다양한 정보를 12개 국어로 번역하여 제공합니다. 세 번째, 가족센터를 운영하여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 생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족센터의 제공 서비스는 한국어 교육, 가족 상담, 통 번역 서비스, 결혼이민자의 진로 설계 지원, 자녀 언어 발달 지원 등이 있습니다. 네 번째, 다문화 이해 교육을 통해 다문화에 대한 이해와 포용적 인식을 확산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다음으로 교육부입니다. 교육부는 첫 번째, 학교 내에 한국어 학급을 설치하여 외국인 학생이나 중도 입국 학생들의 한국어 능력 향상과 학습 적응을 돕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교육지원청에 다문화 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지역 내에서 다문화 교육 정책을 수행하도록 합니다. 경상북도 교육청에는 경주 한국어 교육센터가 있습니다. 세 번째, 교원의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교사들이 다문화 학생을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지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다음으로 고용노동부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첫 번째, 다문화 가정 청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여 취업을 지원합니다. 두 번째,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를 통해 결혼 이민 여성에게 직업교육, 인턴십, 취업 연계 등을 지원하여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합니다. 다음으로 보건복지부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첫 번째, 결혼 이민 여성의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여 임신 중 건강관리와 출산 후 회복을 돕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다문화 가족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여 만성질환 예방과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돕고 있습니다. 세 번째, 다양한 언어로 건강정보를 제공하여 다문화 가족이 필요한 건강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지역보건소, 병원,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등과 협력함으로써 다문화 가족이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건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법무부입니다. 법무부는 첫 번째,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유형의 이민자에게 한국 사회 적응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두 번째, 다문화 이주민 플러스 센터를 통해 통번역 서비스, 취업 지원, 법률 상담 등 한국 생활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합니다. 세 번째, 법무부 소속기관은 민간 기업과 협력하여 다문화 가정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원함으로써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학업 성취를 지원합니다. 다음으로 주요 서비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다문화 가정을 위한 주요 서비스는 사회 경제적 진출, 문화 이해, 인식 개선, 안정적 생활, 다문화 가정 자녀의 성장과 발달. 5가지 유형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상대방의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부분에서의 다문화 가정 지원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대상을 가족 구성원으로 하여 문화 이해 향상 교육, 성평등 교육, 인권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진행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 서비스의 예로는 다문화 가족 통합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두 번째, 다문화 가정 자녀의 성장과 발달에 관한 다문화 가정 지원 서비스입니다. 부모 중 한 명이 외국인일 경우 대부분이 한국어에 미흡하여 자녀에게 언어적 표현 전달력이 미흡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함으로 다문화 가정의 자녀가 일반 가정의 자녀와 비교하였을 때 언어 발달이 뒤처지지 않도록 자녀와 부모에 대한 교육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자녀의 성장과 발달의 가장 대표적인 서비스로는 언어 발달 지원 서비스가 있는데요. 이는 이중언어 환경 속에서 성장하는 아동은 언어 지연이나 혼란을 겪기 쉬워 매우 중요시 여겨지는 서비스입니다. 또한 언어 차이는 자녀의 학습 격차까지 발생할 수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세 번째, 다문화 가정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다문화 가정 지원 서비스입니다. 가족 구성원이 사회적으로 안정감을 느끼고 지역사회에 참여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생활 안정 및 초기 정착 지원 서비스가 가장 기본적인 서비스입니다. 다문화 가정이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한 기본 전제인 주거, 의료, 생계의 기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네 번째, 사회 경제적 진출에 도움을 주는 다문화 가정 지원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가정 내 외국인 구성원의 취업을 돕는 동시에 지역 맞춤형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그들이 스스로 자립하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이 서비스의 예로는 직업 역량 개발 및 취업 연계 지원 서비스가 있습니다. 다문화 가정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안정적인 일자리 확보를 돕는데요. 이는 고용노동부와 연계하여 직업 능력 개발 훈련과 같은 지원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문화 가정에 대한 다양한 문화를 존중하며 다름을 이해하는 인식 개선을 위한 다문화 가정 서비스입니다. 다문화 사회가 지속적으로 발전하면서 그 속에서 문화 다양성을 인정하고 장점을 알리는 데 노력합니다.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바로 캠페인일 텐데요. 지역사회 캠페인을 통해 다문화 가정을 대하는 개인의 태도 변화뿐 아니라 구조적인 인식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러한 다문화 가정의 삶, 그 안에 담긴 따뜻한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린다는 베트남인 엄마와 한국인 아빠를 둔 다문화 가정의 아이예요. 학교에서는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자신의 생김새와 말투 때문에 외로움을 느끼곤 해요. 점심시간이면 린다는 늘 혼자 앉아 밥을 먹어요. 놀이 시간에도 친구들은 린다를 쉽게 끼워주지 않았죠. 린다는 친구들과 어울려 지내고 싶어 하지만 그런 린다를 온전히 이해해주는 친구가 많지 않아요. 이는 린다를 점점 조용하고 주눅들게 만들었죠. 어느 날 학교 상담실에서 린다는 사회복지사를 만나게 되었어요. 사회복지사는 린다에게 물었어요. 요즘 힘든 일은 없니? 린다는 쉽게 말을 꺼내지 않고 걱정이 많은 표정만 지었어요. 하지만 사회복지사의 따뜻한 눈빛과 다정한 말투는 린다 마음을 조금씩 열어주었어요. 그날 이후로 린다는 사회복지사와 여러 차례 상담을 받고 재밌는 프로그램 활동도 하면서 점점 자신감을 되찾아갈 수 있었어요. 씩씩해진 린다는 친구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베트남의 음식과 문화를 소개해주고 친구들은 그런 린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점점 관심을 가지고 손길을 내밀기 시작했어요. 학교에서의 적응이 어려웠던 린다는 사회복지사님을 만난 이후 세상과 조금 더 가까워졌어요.
작은 용기를 내어 한 걸음씩 나아가며 이제는 자신만의 목소리로 말하고 웃고 친구들과 마음을 나눌 수 있게 되었답니다. 조금 달라도 괜찮다는 걸 린다는 스스로의 성장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었어요.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바라볼 때 마음은 가까워져요. 우리는 다르지만 함께 할 수 있어요.